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수명, 여러분들 행복수명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얘가 얘기하는데 돈 없으면은 여러분들 피폐한 삶을 삽니다. 나중에. 얼마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돈 있어야죠, 그죠? 돈 버셔야 돼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벌 때가 있어서 아무 때나 벌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무 때나 뭐 점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벌려집니까? 인생의 피크는요. 돈이 가장 벌릴 때는 3, 40대예요, 원래는. 3, 40대가 가장 피크고 그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임대소득을 발생한다거나 그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불려서 어떻습니까? 그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3, 40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뭐 건물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벌써 20대가 벌써 건물주가 되려고 막 요즘에는 유튜브 보세요. 돈지 건물주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꿈이 뭐냐? 건물주라는 거야, 이분들이. 알겠어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20대 애들부터 벌써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득이 보장이 되잖아요.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임대소득. 맞죠? 그러면 이제 노후에 이제 60대가 넘어서는 건물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퇴직금, 뭐 연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1000만 원 정도는 유지를 시켜놔야 된다고요. 일가정사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놔야 그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나름대로 돈을 벌겠죠. 근데 벌긴 버는데 60대가 넘어가면은 벌어들인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어느 소득이 늘어나냐면 이자 배당 또는 임대소득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그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많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어떻습니까? 임대 소득을 늘려놔야만이 거기서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을 때야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죠. 1000만 원도 벌 수는 있지만은 점점점 가면서 500, 300, 200. 그 대기업 임원이 퇴직하고 나서 가는 데가 어딥니까? 경비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대기업 다닐 때 몇 천만 원씩 벌었죠, 한 달에. 그러나 경비실에 가면은 벌어요? 못 보시잖아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급여소득이. 그러니까 급여소득이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뭘 늘려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설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60 이상은 내가 이쪽으로 해서 좀 늘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월소득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맞춰놔야 되겠다, 이분들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임금소득만 해도 1000만 원이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300만 원, 200만 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줄어드는 거 갖다가 다른 데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존되는 곳이 어디냐? 이자 배당, 이상 배당, 임대소득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해 놓으시면 그쪽에서 보존이 돼서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사느냐? 쫙 하고 골프도 쳐가면서 여행도 좀 다니면서, 맞죠? 사람도 좀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선 어떻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 이게 살아야 돼.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건물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벌어야만이 내가 기본 자금 있어야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돈은 있어야만 내가 은행에다가 저금리지만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래도 최소한의 이자 소득을 내가 할 수가 있어서 기본 소득 1000만 원을 맞춰놔야만이 1000만 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죠? 원금은 보존이 되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갖다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데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좀 가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부부끼리 여행도 뭐 많이 이런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들이. 그 다음에 뭐 고급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데 끊어가지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도 하면서 나이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70, 80, 90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분들이.
그 70, 80, 90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30년, 무려 3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후 준비는 다른 노후 준비가 아니라 아까 이자 배당, 임대소득, 임대소득 이 소득 부분을 발생을 해놔야만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돈 벌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미 20대에 그런 걸 다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아주 탄탄하겠죠. 크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벌어놓은 돈을 20대에 벌써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20대에 어떻습니까? 사업해가지고 20대부터 벌써 건물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 여러분 주변에 없어서 그러는데 의외로 많아. 20대, 30대는 되게 많아요. 30대 벌써 머리 트여져 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사업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수익이 되게 많아요. 응? 그 수익을 통해서 건물도 사고 뭐 아파트도 사고 이런 친구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벌써 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건물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해서 거기서 임대소득이라든지 고정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빠른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해야만이 된다는 거. 왜냐면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죠? 100세 시대에 걸맞춰서 우리가 노후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 그러니까 급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 20, 30년을 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26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부터요. 땅을 많이 사놨어요. 이분들이. 그 저는 지금 뭐 아파트 뭐 이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는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집 한 채. 요즘에 뭐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악시 해가지고 뭐 세금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한 채, 두 채 들어가면은 취득세 많이 내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재산세, 요즘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한두 푼입니까? 양도소득세 또 내야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리 시세 차익이 많이 남겨도 워낙 빼가는 게 많아서 이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어.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아파트 투자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그냥 제가 사는 거 하나. 그리고 왜냐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은 되게 많잖아요. 비과세 혜택도 많이 있고요. 1가구, 왜냐하면 거의 투자 개념보다는 내가 실수요 개념으로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목 좋은 데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전철이 뚫리고 뭐 IC 뚫리고 뭐 뚫리고 거기 뭐 들어가면은 집값 올라가잖아요. 집값 올라가면 팔고 나올 때 어떻습니까? 세금이 비과세예요. 거의. 그러면 비과세에 대한 세금이 그냥 그대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그대로 발생하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내고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어떻습니까? 이전해 가는 거죠. 이분들이. 그 돈 갖다가 조금 더 또 볼륨 있는 데로 조금씩 이제 해 나가는 거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땅에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20, 30년 동안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되면서 땅값 안 올라갔습니까? 20, 30년, 요즘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 3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고 남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에 있는 데다가 땅을 그냥 묻어놓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0대부터 40대, 60대까지 벌어놓으면 어떤 거는 어떤 땅은 30년 된 땅도 있고 어떤 땅은 40년 된 땅도 있고 어떤 땅은 20년 된 땅도 있고 10년 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땅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30년 된 땅이 안 올라간다고요? 개발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60대 넘어가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급여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뭐냐? 급여소득이 여러분들 급여소득이 있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테크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 급여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배당,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세금이 많이 나가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4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해줬어요. 근데 분리과세 한 상태에서 4천만 원이 지금은 2천만 원으로 내렸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억씩 한다, 소득이. 그러면 소득 3억씩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자 배당도 2천만 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만약에 3억 발생한다 그러면은 최고 누적 기간이 세율이 되게 40%대잖아요. 그 40%대를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배당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 조금 안 좋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 임대소득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누진과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 가산에서 더 많이 뺏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다라고 하면 젊을 때 우리가 급여소득이 많이 발생을 할 때는 별로 임대소득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다 묻어놓느냐?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는 거야. 땅에다가. 땅에는 잘하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60대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씩 걷어야죠. 맞잖아요. 하나씩 걷어가지고 하나하나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하나만에 뭡니까?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딱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하나 묻어두면 하나 건물 빌딩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임대소득이 적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끔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요. 전혀 문제 없다.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그런 머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계획하에서 재테크 설계를 해 들어가야 돼요.